예전에는 몸에 선천적 기형을 가진 분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합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요, 이분들을 구경거리로 내세우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평생 동안 몸과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네. 요즘처럼 의학이 좀 발전된 시대라면 이들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네. 요즘은 수술을 통해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손과 발에 선천적 기형을 가진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오상현 병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손과 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손발을 만드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상현 병원장을 만난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 부모에게는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이다. 얼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손이라 가지고 손 자체의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아기의 정서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손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심적으로 위축되고 또 가리고 그래서 손 사용이 작아지는 그런 게 더 문제가 되지. 그래서 심각한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제때 빨리 해주는 게 좋고 또 그 외의 문제들은 미용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선천적 장애를 수십 년간 치료해온 우상현 병원장. 수술을 통해 아이는 물론 부모의 마음까지 다독이고 있다. 이 손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도 많이 되던 그런 아기들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바 이루어 가지고 가끔 어디 진단서를 띄러 온다든지 갑자기 경과 관찰하러 와주면은 정말 그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술. 지금도 우상현 병원장은 환자의 손발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선천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성장을 하면서 뼈나 관절의 성장판 또 관절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 축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 있고 흉터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모양을 바르게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임신부들 보면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주수별로 아주 다양하고 세분화된 검사를 받으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던데요.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기형아 출산은 오히려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원장님, 이게 사실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보건복지부 통계도 그렇고 또 WHO 통계도 35세 이상의 고령 출산하는 경우 그리고 초산이 늦는 경우 그리고 또 노산인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합쳐져서 이 선천성 기형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래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놀다가 손에 작은 상처 하나만 나도 많이 속상하시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손이나 발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은데 많은 네. 부모님들이 실제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래에 아기들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들은 네. 손 싸게, 발 싸게 다 싸가지고 오고 심지어 친정 어머님 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전혀 노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우리 사회도 따뜻해졌지만은 아직은 그런 게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의학용어로 선천성 기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영어로 선천성 디퍼런스, 아하. 차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다르듯이 예. 또 손의 크기도 다를 수 있고 엄지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1층, 2층에는 이렇게 이 수술 전 아기들 석고 모형을 이렇게 떠났는데 네. 이 처음 외래 오시는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 모형을 보면서 이 우리 세상에 우리 복덩이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걸 보면서 위로의 공간 또 치유의 공간이 되는 그런 전시 모형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3D 초음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많이 체크하곤 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인가에 대해서 네. 출산 직전에 솔직히 상당히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 탈 없이 예. 잘만 태어나길 바라는 부모들, 그게 다 당연한 일일 텐데요. 네. 손발에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시기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임신 4주가 되면은 이 아기의 크기가 한 3, 4mm 정도 되는데 임신 4주 때에 벌써 팔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예. 조그마한 배아 세포가 자라면서 앞뒤로, 옆으로, 아래 위로 덜 자란다든지 또 자라면서 없어야 될 거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이 변형이 돼서 선천성 차이, 선천성 변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 변형이라 하면 처음에 이 4주 이내에 벌써 갖고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4주간 임신 초기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임신 4주는 엄마 아빠들이 아직 임신 자체를 잘 인지 못할 시기라 가지고 예. 그때 벌써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4주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산모가 어떤 담배나 술이나 네. 이런 외부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외래에서 흔히 보는 이 선천성 기형들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방아쇠 손가락이나 하나 더 많은 다시증, 또 분리가 안 되는 합지증, 또 분리가 안 되면서 하나 더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엄지가 덜 자라가지고 생기는 엄지가 없는 것, 혹은 엄지가 덜 발육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방금 보여주신 다양한 손발의 기형 가운데 저희가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던 소아 방아쇠 수지. 예, 어떤 형상일까요? 예, 이 방아쇠 수지는 엄지 모양 자체가 원래 이 정상적으로는 주먹을 쥐고 있는 자세라서 네. 이 주먹 쥐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굽어져 있는 건지 또 안 펴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안 펴지는 것, 네. 이거를 이제 엄지 방아쇠 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엄지를 굽히는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 힘줄이 그 지나가는 막이 좁아지면서 굵은 힘줄이 못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터널을 보면은 터널에 지나가려면 기차가 작아야지 터널을 잘 지나갈 건데 네. 엄지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굵어지는 게 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하는 경우는 아니고 발견하자마자 이제 어머님들이 마사지를 하는데 이 끝마디가 굽었다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하는데 여기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사지를 아기가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기분 좋을 때 또 목욕할 때 마사지 해주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36개월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굽어져 있는 시간이 한 달 이상 이렇게 굽어져서 안 펴진다. 이러면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권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기차가 지나가는 그 터널을 넓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터널을 넓혀주고 나는데 보시면은 저런 작은 절개 흉터로 수술이 가능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간단한 수술을 아기가
그 엄마도 옆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기 손가락만 마취하고 저희들이 보면은 스마트폰 마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네. 이 스마트폰 보면서 이 처음에 마취할 때 잠깐만 참아주면은 한 5분에서 10분 내에 간단하게 수술이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수술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도 불안감이 훨씬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런 방아쇠 수지가 사실 성인들에게도 좀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약물이나 또 주사 치료를 하고는 하는데 이런 요법들이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성인 경우에는 이 방아쇠 수지가 염증으로 생기는 겁니다. 많이 써서 손가락이 힘줄이 부어가지고 그런 거고,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 힘줄 자체가 굵어지면서 생기는 거라서 주사요법보다는 마사지하는 게 낫고, 마사지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느 기관 돼서 수술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방금은 뭐 엄지손가락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끼손가락 관련해서도 좀 기형적 요소들이 있다면서요? 엄지손가락은 이 앞뒤로 굽어지는 게 예. 이제 네. 문제가 있고,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옆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경우에는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이 문제고, 예. 이 휘어진 새끼손가락은 뼈의 모양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중간 마디 뼈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마른 목골로 돼 있어서 저 뼈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는 그 나중에 미용적인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네. 우리 중학생, 여학생, 고등학생 이런 나이 때 수술하러 많이 오게 됩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그 뼈의 길이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뼈 길이를 일부를 제거해주고 같은 길이로 만들어주면은 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똑바른 손가락 그리고 잘 움직이는 손가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방금 두 가지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엄지손가락 변형, 새끼손가락 둘 다 기형이긴 합니다만 이건 수술적 치료 내지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완치, 미용적인 부분까지 완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는 뭐 100% 치료가 가능한 100%. 거고, 예. 그 대신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사지 등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은 수술을 하시면 되고, 예. 이 새끼손가락이 휜 저런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 뼈를 잘라서 똑바르게 해주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예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손가락 또 발가락 개수가 정상보다 많은 다지증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지증은 우리 선천성 이 차이, 선천성 변형 중에 가장 많은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손가락의 마디가 3개인데 이 3개의 손가락의 마디 전체를 다 침범하는 경우와 그리고 끝마디, 중간마디, 안쪽마디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저 손가락 끝부분에 이 지금 다시증이 있는 거고, 네. 요 예. 중간마디에 있는 아. 거고, 여기는 손톱만 2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여기는 손등뼈까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수술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예. 저희들 외래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네. 한 해에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30만 명 전후 정도 나오는데 예. 다지증의 빈도가 1000분의 1에서 2000분의 1 정도 나라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근데 30만 명 중에 1000분의 1 같으면 한 3,400명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1년에 3,400건 가까운 이 다지증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손가락, 발가락 다지증 수술의 건수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또 전반적으로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아팠을 때보다 그 아기가 아프면은 엄마 아빠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본인이 아팠을 때보다 10배, 100배가 많습니다. 네. 쌓였던 그 어려움들이 네. 우리 의료인한테 폭발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지증 아기 엄마들을 볼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치료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로 라포 형성을 한다 이러는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예. 수술 전에 검사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수술 시기는 언제 할 건가, 마취는 또 가장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마취를 전신 마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마취를 할 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지증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수술 후에
모양까지 보조기 촬영이나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좋은 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MRI를 촬영하면은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는 이 뼈밖에 안 보이는데 이 안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물렁뼈, 네. 연골들이 다 나오고 또 인대, 신경, 힘줄 다 보이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이런 간단한 이런 다지증들은 3개월에 손가락에 부분 마취만 해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 수면 마취라 그러는 거는 전신 마취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신 마취는 목에 우리 기도에 관을 삽관해서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는 거고 이 수면 마취는 아기는 수면제로 재우고 손에 부분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전신 마취 전후의 시간이 없으니까 수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그 장점이 있고 예. 그다음에 마취를 수술 부위에 하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제일 아픈 시간에 통증이 없게 지그죠. 이 부분이 마취가 돼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해 하시는 전신 마취하고 나면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기 호흡이 그렇죠. 없어졌다 돌아오는데 그래서 본인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마취를 하니까 훨씬 안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술 방법도 있는데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없앨 부분을 없애고 나면은 나머지 손이 발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다지증이니까 하나만 없애서 수술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아있을 음지를 예쁘게 할 것인가, 네. 바르게 할 건가. 네. 그게 가장 큰 그 어려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제거하고 나서 이 축이 수술 전에는 이렇게 Y자로 되어 있었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일자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그 수술 중에 테크닉입니다. 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다지증 부분을 드러내고 나서 이게 덜 휘어지고 덜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 부분 제거해서 수술을 하는 게 수술하고 나서 이런 그 똑바른 음지가 되고 네. 수술하고 나면은 이런 흉터가 처음에는 굵어 보이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많이 고와지게 됩니다. 네. 방금 보여주셨던 자료는 거의 절제였습니다. 하지만 형태에 따라서 절제가 아닌 다른 수술법들도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다지증이라서 손가락이 음지가 2개인데 이 하나를 제거할 경우에 남아있을 음지가 너무 가늘든지 축이 약하든지 예. 이럴 경우에는 이 2개의 손가락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개의 뼈가 하나의 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이 작은 손톱 2개가 모여서 하나의 손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외에도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Y자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를 제거하고 나면 하나가 G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남아있을 음지를 어떻게 똑바르게 할 건가? 이 똑바르게 할 음지를 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다지증의 손가락에 힘줄과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이 부분이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다지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똑바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이 거의 다 엄지 손가락에 해당되는 네. 자료들이었어요. 혹시 다른 손가락에도 이렇게 다지증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예, 새끼 손가락에도 다지증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외래에서 보면 한 9대1, 네. 8대2 정도로 굉장히 작고 새끼 손가락의 다지증은 발가락에 또 다지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인도의 한 마을에 무려 5대에 걸쳐서 25명의 가족이 다지증을 앓고 있다는 자료가 네. 있습니다. 이만큼 있다는 건 유전적 요소가 강하다는 얘기일 듯 싶은데요. 사실입니까? 다지증은 저희들이 외래에서 환자를 보고 느끼는 거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전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다지증이 있으면은 아기가 다지증이 있는 경우가 50% 정도 된다고 교과서에는 되어 있지만은 예. 거의
정상 부모에서 갑자기 1000분의 1에서 2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합치증은 유전적인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둘째 놓으면 어떨까요? 네. 또 우리 아기를 놓으면 어떨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다지증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반드시 유전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다지증의 수술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술 후에 아이들이 정상 생활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할지 또 궁금해지네요. 예, 수술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보통 2주에 그 실밥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실밥 뽑을 때 그때쯤 되면은 10개월, 12개월이라서 막 걷기 시작하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보조기를 맞춰 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충격을 예방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꿰매놓은 힘줄이나 또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런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하고 3개월 정도는 성형 연고를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는 게 흉터 관리에도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손가락은 많은 인대와 신경이 또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수술도 네.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지증 수술은 예후가 어떤지요? 또 합병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그 예후하고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의사가 수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그 한 가지와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의 다지증의 변형이 너무 심하다, 예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변형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음지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 개를 제거하고 나면 남아있는 음지가 아무리 저희들이 일차적인 수술을 해도 이 지그재그 변형이 똑발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차 수술을 뼈에 대한 수술을 보통 한 6살 정도 학교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팔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하게 팔마취를 해서 뼈에 대한 교정 수술 이런 것도 이제 해주는 게 좋고 네. 최근에 발표된 논문은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다지증 환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기능적으로 손가락이 약간 삐뚤어져 있고 하지만은 주위의 사람하고 전혀 기능이나 또 취미 활동이나 직업 활동에 제한이 없더라.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손에 생채기만 나도 찢어지는 게 부모 마음. 아이가 수술을 한다면 오죽할까. 오늘 수술을 받는 예지의 부모님도 수소문 끝에 먼 길을 달려왔다. 엄지손가락 다지증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다지증인데 이 남아있을 엄지가 그래도 비교적 바르고 그 옆에 있는 손가락만 많이 휘어져 있어서 오늘은 이 다지증을 제거하고 이 남아있을 관절 부분의 근육하고 인대를 튼튼하게 봉합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하나가 더 있던 손가락을 절개한 후 예쁘게 봉합을 마친 예지의 손. 그렇게 별탈 없이 수술은 마무리됐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도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막상 어제 애기 막 검사 받고 주사 맞고 이러는 거 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그냥 제 마음속에 그 희망적인 생각들이 다 부정당하고 질책, 너 때문이라는 질책 그런 게 많았는데 오늘 수술도 잘 된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애기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선천적인 다지증을 갖고 태어난 지우. 며칠 전 수술을 받은 후 지금은 입원 중이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도 한 5일 정도는 몰랐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엄지손가락이 다지라는 걸 알았거든요. 예. 임신했을 때는 몰랐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애기 손 보면 손이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제 아이니까 예쁜 손이지만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있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죠, 처음에는. 수술을 받기엔 아직 어린 갓난아이. 엄마로서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의 예쁜 손가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술이었다. 이 손톱이 2개 있는 이 끝마디 부분 다지증인데 이 끝마디 2개 그냥 간단하게 제거하면 될 것 같이 보이는 다지증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을 엄지가 휘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손톱 모양이 또 삐뚤게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예쁘게 만들고 관절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관절막도 봉합하고 손톱도 또 새로 성형수술까지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지우의 손은 작은 철심과 실로 봉합된 상태. 당분간 흉터 치료를 한 후 2주가 되면 실밥을 뽑고 조금씩 손을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커서 결혼을 했을 때 아기 낳으면 이게 유전이 되는 건가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손이 엄지라서 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아기들은 특별하게 물리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재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손을 일상생활에서 쓰면은 저절로 관절 운동 범위가 좋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지우가 건강히 자라서 엄마의 기쁨이 되길 TV 메디컬 약손도 응원한다. 어릴 때 자기가 그랬다는 거에 너무 그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술 잘 됐으니까.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손과 발의 선천성 기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손과 발을 치료해 오고 계실 텐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 네. 화면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다지증처럼 그 한 개 남는 그런 문제들은 네. 의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특히 모자라는 경우에 손가락이 5개라 해야 되는데 2개로 오는 경우 또 3개밖에 없는 경우 2개를 더 만들어 달라. 예. 참 이런 경우는 의사로서 한계를 느끼고 가끔 그 젊은 이 엄마 아빠가 예. 그런 문제를 상담해 올 때 저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끔 몰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 이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지금 아이고. 보시면은 이 양손이고 양발입니다. 네. 손가락이 다 붙어 있고 끝부분이 발가락도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제가 다 아니까 이 엄마 아빠 위로하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10여 차례 하고 나서 현재 이제 원래 아마 학교 갈 것 같은데 손가락 네. 5개, 발가락 5개 다 분리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견뎌내시는 그 부모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또 아기도 그 많은 여러 차례 수술도 견뎌주고 해서 정말 부모님이 존경스럽기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지난 또 2017년에는요, 네. 원장님께서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또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선천적인 문제도 지금 아직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태어나면서 손발이 절단돼서 오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혹은 종양이나 큰 사고로 손발이 없는 그런 경우에 아마 이거 팔을 이식하는 복합 조직 이식 수술이 미래의학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그 환자분이 야구장에서 마운드에서 공을 던졌던 장면도 기억이 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지요? 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또 꾸준히 면역 억제제도 잘 복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만큼 또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는 손과 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형의 형태 중에 소아 방아쇠 그리고 엄지손가락 다지증, 주로 손에 나타나는 기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네. 발가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발가락 다지증의 그 형태, 수술 방법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발가락 다지증도 손가락 다지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손가락은 다지증이 엄지에 많이 생기는데 네. 발가락은 엄지 발가락보다는 새끼 발가락 쪽에가 더 많이 생기고 또 다지증이 손가락에는 중간에 잘 안 생기지만은 예. 발가락은 또 2번, 3번 발가락에도 잘 생깁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5번 발가락에 다지증이 두째 마디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쁘게 절제하고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도 아이고.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게 수면 마취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지증입니다. 보통 한 10개월 전후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술입니다. 네. 여기는 보면은 다지증과 합지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네요. 엄지발가락이 2개 있고 4, 5, 6이 또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건 이제 합지도 있고 다지도 있고 이거는 다지고 그래서 여기 엄지발가락 다지증은 없애고 새끼발가락의 다지합지증은 5번 발가락을 없애고 4번, 6번을 분리해서 이제 7개를 5개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경우도 가장 많은 그 형태의 다지합지증인데 네. 이런 경우에 이 대부분은 4번, 5번, 6번일 경우에 이 5번 발가락이 조금 못합니다. 힘줄도 약하고 또 뼈도 좀 약하고 예.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이 여기에 이 5번의 뼈가 약해 보이지만은 약해 보이고 6번에는 뼈가 없는 것 같지만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물렁뼈가 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번을 제거하고 4번, 6번 이 축을 남기는 게 저희들이 수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도안을 해서 수술하고 나면은 감쪽같이 이렇게 그러네요. 4번, 6번 그래서 5개의 발가락으로 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선천적으로 이런 발가락 다지증 또 다지합지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보행을 시작할 때 발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보행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술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발가락의 다지합지증은 절대 기능 장애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해도 네. 괜찮고 축구 선수를 해도 괜찮고 여자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발레를 해도 괜찮고 그렇지만은 이 미용적인 목적과 또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부분은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지나도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 수술을 해달라 그래서 문제인데 그 시기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시기고 수술할 때 마취도 굳이 전신 마취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면 마취로 아기 발가락 마취와 재워서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지증 이 발가락에 나타나는 다지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손가락의 그 다지증처럼 합지증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손가락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5개가 우리 그 벙어리 장갑이라 그러죠. 이 손가락이 한목에 다 들어가는 장갑처럼 이렇게 있다가 예. 세포들이 이렇게 여기는 거꾸로 세포들이 죽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5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어느 발생 과정 중에 세포들이 못 죽으니까 붙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붙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단순하게 조금 붙어 있는 경우, 피부만 붙어 있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뼈가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는 복잡하게 뼈도 붙으면서 또 한계가 더 많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긴 거 2개, 길이가 비슷한 거 2개가 붙었을 경우에는 성장을 이렇게 같이 하면 되니까 수술 시기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5번하고 3번까지 같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 제일 긴 손가락이 제일 짧은 손가락 길이에 맞춰서 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러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살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살, 1살 반 이렇게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방법은 왜 이렇게 손가락에 이 사인펜으로 막 그림을 그려놨냐 그러는데 예.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렸느냐. 이 손을 보시면은 손에는 주름이 전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흉터를 손가락의 주름 방향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름의 수직으로 가는 흉터는 나중에 흉터가 굵어집니다. 보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할 때 뭐 피부가 좀 부족하면 다른 피부를 이식해오거나 네. 이런 방법도 활용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손가락은 이렇게 이 단면이 아니고 입체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에 손가락 사이에 이 면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이 붙어 있는 안쪽 면 그리고 이쪽 면 그래서 3면의 피부가 다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저희들은 지금 그 피부 이식을 발바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하는 이유가 손가락의 피부 색깔과 발가락 피부 색깔이 가장 비슷하고 그다음에 피부를 뗀 자리는 꼭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 뗀 자리가 발바닥에 있으니까 흉터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발바닥에 하얀 피부가 이 손으로 오게 되고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발바닥에 흉터도 표시도 안 나고 네. 누가 발바닥 흉터 있나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기 수술하고 나서 1년째 모습인데 이 손가락 분리된 모습과 발바닥에 이 흉터가 이렇게 예쁘게 남는 겁니다. 아, 근데 가끔 이 이식해 놓은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굵어지면서 딱딱해져서 다시 좀 붓는 현상, 이걸 의학 용어로는 구축이다, 좀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술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또 그 예쁘게 이렇게 흉터가 많이 표시 안 나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외래에 온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온 아기들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 합지증 피부 이식 수술 흉터가 피부 뗀 자리가 손목하고 팔꿈치에 있고 또 이 사타구니에 이래 있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저런 피부들은 색깔이 이 붓고 나면은 이렇게 색깔이 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손바닥, 발바닥 색깔이 비슷한데 굳이 색깔이 짙은 사타구니나 또 이 배나 또 여기는 우리가 이 주저흔이라 그래가지고 이 안 좋은 생각할 때 막 칼로 끊는 그런 흉터를 여기 남기는 거, 애기들한테 남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흉터도 잘 안 보이고 손과 색깔이 비슷한 발바닥에서 피부 이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수술 후에 부모님들의 욕심은 또 끝이 없는 것이 아무리 완치가 됐다고 해도 성형적 요소까지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합지증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합지증은 전혀 이 기능 장애나 성장 장애가 없는 겁니다. 예. 순수 미용 목적 수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흉터가 적게 생기게 그렇죠. 할까, 네. 또 눈에 덜 띄게 할까, 그게 저희 집도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예. 흉터를 적게 남기는 방법, 또 수술 후에도 철저하게 이 마사지하고 성형연고 바르고 또 테이핑도 해줘가지고 흉터를 곱게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그 방법입니다. 우리 손의 오지가 다 중요합니다만 유독 오늘 보니까 엄지에 그 기형의 유행 중에는 엄지가 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5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영어로는 이 5손가락이 아니고 one thumb과 four finger라 그럽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이 어느 거냐? 이게 1번 손가락입니다. 아. 이게 엄지고 이게 1번 손가락입니다. 그 의학적으로는 이 엄지는 손 기능의 50%를 차지합니다. 우리 물건을 질 때 물건을 이렇게 지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건을 항상 4개의 엄지가 손가락과 같이. 엄지랑 같이 지니까 네. 손 기능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 대장 손가락입니다. 네.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불편함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그럴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외래에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이 엄지 손가락이 발육이 안 돼 가지고 혹은 너무 작아서 네.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남아 있는 엄지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엄지인데 엄지에 뼈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수술하는 방법을 이 집게 손가락을 엄지 손가락으로 옮기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집게 손가락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이 아. 4개의 손가락이 이게 엄지로 오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중학생인데 네. 엄마 아빠는 5개의 손가락을 놔줬으니까 이대로 살아라. 수술 안 해주겠다 그러고 본인은 이 엄지가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전혀 힘이 없으니까 예.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외래 와서 엄마 아빠하고 중학생하고 싸우던 그 기억이 나는 네.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 엄지가 이 집게 손가락이 엄지로 오고 나서 이렇게 이 뼈입니다. 이 뼈가 엄지 위치로 오게 된 예.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의 이 모양을 보면은 이 손가락입니다. 집게 손가락인데 엄지 손가락처럼 보이죠, 그죠? 네. 지금 이렇게 그 수술하는데 이 수술이 집게 손가락을 엄지로 만드는 이 수술이 선천적인 이 손의 문제 중에는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가락 끝부분이 이렇게 엄지가 너무 가늘게 이렇게 보여 있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엄지하고 가장 우리 몸에서 비슷한 조직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또 어디입니까? 엄지발가락이겠지, 그죠? 아, 그래서 엄지발가락 일부를 네. 엄지발가락 일부를 가져와서 엄지발톱하고 살을 가져와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만든 겁니다. 외형만 바꿔주는 건가요? 엄지발가락 일부가 이제 절단해서 가져와서 예. 엄지손으로 붙이는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아까 집게 손가락의 뼈를 예. 엄지로 바꿨다고 하시길래 저는 저희 몸에 있는 다른 뼈를 가져오면 5손가락에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엄지 저형성증 중에 뼈가 몇 개는 있고 밑에 부분만 없을 경우에는 발등뼈를 가져와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엉치뼈를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라는 게 손가락 안에 피부, 인대, 혈관, 신경, 뼈 네. 다 있어야 되는데 네네. 뼈만 가져와 가지고 축만 만든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기능을 잘 못하니까 방금 보셨던 저런 집게 손가락이 엄지로 오게 되면은 손 기능 하는 데는 훨씬 낫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하고 있고 또 이 방법을 거부하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뼈를 이식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손가락의 발육 상태가 좀 약한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 발가락의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또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발가락이 사춘기가 되면서 천천히 이 발가락이 덜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성장판이 다쳤나, 부러졌나,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자라면서 이 발가락에 이 발등뼈가 성장판이 빨리 다친 겁니다. 그래서 진단명이 짧은 발가락이 아니고 발등뼈가 짧은 겁니다. 발가락 길이는 똑같은데 네. 이 발등뼈가 짧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길이를 늘려줄 건가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영국 성형외과 학회지의 SCI 논문에 게재한 논문인데 저희들이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 발가락 늘려주세요. 말은 간단한데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인대, 네. 힘줄, 관절 다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늘리고 그다음에 인대를 늘리고 그다음에는 관절을 잘라서 뼈를 늘린 다음에 엉치뼈에서 뼈 이식을 해가지고 철심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짧았던데 여기 네. 뼈 이식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렇게 봐서는 여기 살짝 흉터가 보이시죠? Z자 모양으로. 네. 예. 그래서 저렇게 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뼈를 이식 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으로는 네. 이 외부에다가 이렇게 쇠판을 고정을 해갖고 여기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 뼈가 천천히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외고정기를 착용하는데 이 외고정기는 본인이 간수를 할 나이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달리다가 혹은 추저물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되면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외고정기 후에 수술 후 모양입니다. 자, 오늘도 약손 상담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생후 60일 된 저희 아기는 왼쪽 새끼발가락 옆에 작은 발가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의 발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돌잔치 하기 전에 수술을 해주고 싶은데 가장 빨리 수술한다면 몇 개월쯤에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부분 마취로 가능할지. 네. 생후 60일 된 아이입니다. 생후 60일인데 수술이 가능한 나이입니까? 예, 다지증의 이제 형태에 따라 가지고 예. 저희들이 100일 정도의 부분 마취로 간단한 경우는 제거하는 수술도 충분히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예. 그 다지증이 뼈가 연결되고 발등뼈까지 연결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발에 부분 마취하고 아기는 재우는 수면 마취로 해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수술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돌 전에 아기가 걷고 서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제 딸아이는 3, 4, 5번 손가락 합지증 수술을 받았고 얼마 전에 한 번 더 수술했습니다. 피부 이식을 했는데 손가락 사이에 티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손에 난 흉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속상해합니다. 성인이 되면 흉터가 없어질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 한창 외모에 가장 민감할 시기긴 네.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아마 흉터 없애는 치료제나 그 수술 방법이 나오면 노벨 의학상 받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우리 몸의 흉터는 어떤 성형 수술을 해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지증 수술할 때 가급적이면은 흉터가 원래 피부와 비슷한 피부를 떼서 이식해라. 네. 그리고 흉터가 가급적이면은 손가락 사이에 두게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나이 같으면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손가락에 사이 붙은 이 부분이 좀 올라와서 구축이 된 거, 그리고 흉터가 조이는 거, 그다음에 보기 싫은 흉터, 이런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형 수술로 보기 싫은 흉터를 제거를 하고 또 좁아져 있는 이 구축된 부분은 또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8개월 된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아이의 왼쪽 검지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유난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 아들이 지금 3학년인데 검지와 중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굵습니다. 이거 유전 때문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질병인가요? 앞서 유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네.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실물을 보고 또 진찰을 네.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거대지증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모형에서 이 부분이 정상적인 이 손의 크기고 예. 이게 엄지하고 집게 손가락인데 이 엄지 집게 손가락이 너무 크게 나오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대지증이라 그래서 살만 두꺼워지는 경우, 또 안에 신경과 지방이 함께 두꺼워지는 것, 그다음에 뼈 자체가 굵어지는 것, 그리고 엄지와 집게 포함해서 팔 부분 반 틈이 다 커지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유전자 변형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정상 부모, 정상 형제에서 갑자기 태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판이 빨리 다쳐서 발가락이 짧아지는 거와 반대로 그렇죠. 이런 경우는 커지니까 이 성장판을 스탑시키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 유합술이라 그래갖고 뼈가 성장하는 그 포인트를 충격을 줘가지고 덜 자라게 하는 수술과 함께 이 축이 또 휘어져 있기 때문에 뼈에 대한 교정 수술, 살을 줄이는 수술 그렇게 섞어가지고 한목에 해야 되고 이런 수술들은 또 1살, 2살 이렇게 크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성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발가락 다지 합지증으로 저희 아이가 2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요. 잘라낸 부위의 뼈가 자꾸 휘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재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네, 힘든 수술을 2번이나 하셨는데 후유증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다지합지증 수술 후에 외래로 오는 환자, 아기들 특히 보호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힘들게 수술했는데 엄마 아빠는 속도 상하고 아기를 또 고생시켜야 하니까 그렇죠. 마음도 아픈데 이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깥에 살 조직이 당겨가지고 휘어져 보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뼈 자체가 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당겨서 구축이 와서 굽어진 경우에는 살을 풀어주는 수술만 해도 발가락은 많이 펴지고, 또 인대가 이 붙는 위치가 안쪽에서 심하게 당기면 그 인대를 늘려주든지 인대를 잘라주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럼 세 번째는 진짜 뼈의 모양이 굽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새끼 손가락 이 휘어진 것처럼 교정하는 때 뼈를 잘라내고 철심으로 바르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방정식 풀듯이 네. 이렇게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손과 발 기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기형이 아니고 더 이상 다름이다라고 네. 표현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다름을 또 같게 만드는 노력도 아주 열심히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주실까요? 선천성적인 그런 손발의 문제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장은 잘할까, 제대로 기능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한 10분의 1만 하십시오. 지금 하던 걱정. 그래서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지 말고 상담한 후에 내가 걱정해야 될 부분만 걱정하시면 되고, 또 우리 아기들이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한다든지 수술 후에 통증을 견디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보다 훨씬 잘 견딥니다.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손의 모양이 이렇다, 발의 모양이 이렇다 이럴 때 손의 기능이 안 될 거다, 성장이 안 될 거다, 발을 잘 못 걸을 거다, 절 거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손발의 그 기능은 아기들이 잘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속에 정한 그 집도에게 그 손발의 문제는 다 넘기시고 네. 사랑으로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상태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요, 손과 발의 모양과 기능 모두 다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시지 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천적 다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상현 병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